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경기도 금리 인상 이후 어떻게 됐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겠습니다. 1월 20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3,919건입니다. 11월 달에 4,835건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치죠. 자, 이게 얼마나 적은 것이냐? 12월 20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마이너스 1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해 보면은 한 12월 달 거래량은 4,400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도 1월 거래량입니다. 1월 거래량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792건이에요. 아직도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 40일 남았는데 벌써 1월 거래량을 알 수 있나? 추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은 18% 정도 감소했네. 자, 현재의 거래 급감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 매매 물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87,491건이었던 경기도 지역 매물 건수가 이번 주에 조사해 봤더니 88,917건으로 1000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 경기도 지역이 0.01%로 전주 대비 상승률이 더 축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처럼 보여요. 자, 8월 금리 인상 직전에 경기도 지역 매매값 상승률이 0.5% 폭등세였거든요. 자, 금리 3번 인상하고 나서 진짜 하락 반전도 가능하게 보이죠.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변동률이 0.00%가 나왔습니다. 전주에 하락세를 이어가진 못했지만 인천 지역에서 하락세가 마이너스 0.03%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수도권 지역 상승률이 제로 이제 보합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경기도 지역 중에서 하락세로 전환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동안구가 하락을 했고요. 군포, 의왕, 수원에서는요, 수원 장안구와 그리고 팔달구, 영통구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시흥시도 하락을 했고요. 화성시도 하락세를 지금 6주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3주 연속 하락했고요. 의정부도 이번 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날 세 번째 금리 인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회복이 됐고요. 이제 이번 주쯤 아마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이제 인터넷 은행이나 지방은행까지 합쳐서 예금금리 인상은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대출금리 인상 계획도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과연 기준금리 세 번째 인상 어떤 시세에 영향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기도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분석해 드리죠. 각 아파트의 한두 개 평형의 매매와 전세 변화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5층 이상 최저 가격만 비교를 해드리고요. 전세는 융자 없는 매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아파트, 미사지구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아파트 지역이죠. 자, 이번 주에 거래가 여기는 2건이 등록됐네요. 12월 달에 21일, 22일 날 전용 59제곱미터 소형 면적이 8억 2,800만원, 8억 3,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볼게요. 전용 59제곱미터 지난주에 9억 2천, 이번 주에도 9억 2천으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 35평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대비 호가를 3천만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가격이 오히려 올랐네. 자, 이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는요, 저희가 조사한 이후에 아마 7천만원 정도 호가가 꾸준히 낮아졌다가 금매가 좀 소화되면서 호가가 좀 일시에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먼저 24평 전세 시세 지난주와 동일한 6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35평 전세 시세는 한 1,000만원 정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고층인데 전세 가격은 1,000만원 낮은 융자 없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보뜰마을 1단지 신미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거래가 등록된 건 없네요. 진짜 거래가 없는 편입니다. 이 아파트가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10월 이후에 거래 등록된 게 달랑 한 건이다 이거죠. 자,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6억 2천 하던 미주 33평이요. 15억 5천으로 7천만원 정도 호가가 조정됐잖아요. 이번 주에 3천만원 정도 추가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거의 호가가 1억 정도 가까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7억 7천이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 7억 5천으로 2천만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매매 전세 동시 하락세네요.
자, 이제 과천으로 넘어와서요. 정부 과천 청사역 인근의 레미안 슈르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2주 연속 없네요. 자, 레미안 슈르 아파트 26평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14억으로 호가가 상향 조정됐는데 이번 주에도 14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33평은 지난주에 16억 5천, 이번 주에도 16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26평 전세 시세가요. 7억 1천에서 7억 4천으로 3천만 원으로 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33평 전세 시세는요. 8억 4천에서 7억 5천으로 무려 9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된 매물이 나왔습니다. 소형 면적은 호가가 올라가고 중형 면적은 호가가 낮아졌네요. 자, 이제 용인으로 와보겠습니다. 용인 수지 신정마을 1단지 주공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이 아파트.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억 4천의 최저 급매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8억 1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4억 7천, 이번 주에 5억으로 호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와, 여기 전세값 높네요. 자, 이제 동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이번 주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습니다. 12월 거래는 없었는데 1월에 거래가 1월 1일 날 등록된 게 있네요. 73 타입이 10억 2천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5평 지난주에 9억 5천, 이번 주에도 9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33평은요. 지난주에 12억에서 이번에 12억 7천으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한 호가를 7천만 원 정도 낮춘 급매물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초급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매물이 거래가 된 건지 그냥 걷어들인 건지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은 사라지면서 원래의 호가인 12억 7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4억 3천 하던 25평 전세 시세 이번 주에 변화 없었고요. 33평 전세 시세 5억 3천에서 이번 주도 5억 3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광교 지역으로 오겠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자, 이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1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볼게요. 33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5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물이 사라지고 15억 4천의 호가가 조정된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4천만 원 정도 좀 깎았던 급매물이 소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갭 차이가 좀 빠르게 메워지면서 새로운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1천만 원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급매물도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8억 5천 하던 자연의 힐스테이트 이번 주에도 8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한강 이북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산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다산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26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9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9억 4천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33평 매매 시세는요. 지난주에 10억 8천, 이번 주도 10억 8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6평 지난주 전세 시세 5억 8천, 이번 주도 5억 8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4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5억 9천, 이번 주에 6억 2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킨텍스 꿈의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아파트는 저희가 이 시세 분석 시작한 이후에 거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 주에도 거래 등록된 건 없었습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도 14억이었던 이 아파트 이번 주에도 14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거래 유입되는 것도 없는데 호가 조정이 없네. 왜 그러나요? 뭐 급한 집주인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6억 5천, 이번 주에도 6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호수마을 2단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거래 등록된 게 없습니다. 자, 26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6억 3,500만원, 이번 주도 6억 3,500만원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31평 매매 시세 지난주 7억 2천, 이번 주도 7억 2천으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호수마을 2단지 전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26평 지난주 전세 시세 4억 2천, 이번 주도 4억 2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1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5억 4천, 이번 주도 5억 4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삼성 2차 아이파크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2차 아이파크 이번 주에도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10월달 이후에 거래가 등록된 게 하나도 없이 11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9평에서 30평 지난주에
9억 3천만 원, 이번 주에 9억 1천으로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33평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10억 5천, 이번 주도 10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전용 74제곱미터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 6억, 이번 주에도 6억이었고요. 33평 전세 시세 지난주 6억, 이번 주에도 6억으로 융자 없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자, 매매 시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이제 35평 호가가 3천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판교 보뜰마을 1단지 33평 호가가 3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레미안 슈르 변화가 없었고요. 용인 수지 주공 1단지가 3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동탄역 운암 퍼스빌 33평 12억짜리 금매가 사라지면서 7천만 원 또 오른 호가를 재조정했고요. 자연의 힐스테이트도 33평 기준으로 호가가 1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 26평은 1천만 원 하락을 했고요. 34평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린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요. 호수마을 현대 2단지 변화 없었습니다. 삼성 아이파크 2차 29평에서 호가가 2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호가는 4개, 하락한 호가는 3개였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35평 전세 시세가 1천만 하락을 했고요. 판교 보뜰마을 1단지 33평이 전세 시세가 2천만 하락을 했습니다. 레미안 슈르 26평 전세 시세는 3천만 원 올랐지만 33평 전세 시세가 무려 9천만 원이나 하락했고요. 용인 수지 주공 1단지는 매매 시세는 하락했는데 전세 시세는 3천만 원 올랐습니다. 동탄역 운암 퍼스트빌 변화 없었고요. 자연의 힐스테이트 전세 시세 변화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 34평 전세 시세가 3천만 원 올랐고요. 킨텍스 꿈의 그림 변화 없었고요. 호수마을 현대 2단지 변화 없었고요. 그리고 삼성 아이파크 2차 역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락한 평형은 3개 평형, 상승한 평형은 3개 평형으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자, 통계를 보시면요. 하락과 상승 거의 반반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매매의 경우 하방 압력이 지금 훨씬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간 곳, 오늘 저희가 올라갔다고 표현한 곳 대부분 이제 급급 매물이 올라왔다가 이것이 삭제되면서 호가를 재조정한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저 급매물의 매물이 계속 쌓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최저가의 매물 쌓이는 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이끄는지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봐도 부동산 시장 하락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가 있을 겁니다.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지금 공부해 두시면요. 미래를 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